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인 포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경 수술이 사실은 비뇨기과에서 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논란이 제일 많은 수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인터넷상의 논란 때문에 어린애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돼서 불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경 수술은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잦은 귀두 포피염 때문에 시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포경 수술을 하지 않고 귀두가 덮이는 경우에 귀두 안쪽으로 이물질이 많이 끼고 염증이 잘 재발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불편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포경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발기가 됐을 때 귀두가 노출되는 경우라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포경 수술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발기가 됐는데 귀두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포경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경 수술의 단점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포경 수술 후에 성감을 잃었다, 아니면 포경 수술을 하고 나서 발기력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들이고, 실제로 포경 수술 후에 성감이 떨어졌다든지 발기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포경 수술을 할 때 아주 큰 부작용,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포경 수술의 의학적인 부작용 내지는 단점은 수술 후의 통증밖에 없습니다. 그럼 포경 수술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포경 수술 후에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의학적인 장점으로는 귀두염과 포피에 염증이 생기는 귀두 포피염이 자주 재발되는 경우라면 포경 수술이 확실하게 재발성 귀두 포피염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경 수술로 성병하고 에이즈가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경 수술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음경암 역시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시는 경우가 배우자나 파트너의 권유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불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파트너가 권유해서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경 수술의 단점인 수술 후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포피가 잘려 나갈 때 포피 밑에 있는 표제근막층이라는 것까지 같이 잘려 나가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표제근막을 보존을 하는 철식으로 포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 피부층 바로 밑에는 표제근막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제근막층으로는 이제 중요한 감각신경도 많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제근막층이 발기 시 글라이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이제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남성 수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고 포경 수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수술할 때 표피층을 얇게 제거를 하고 이 표제근막층을 보존하는 포경 수술을 한다면 수술 후의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표제근막 보존 포경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성인 포경 수술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합니다. 포경 수술 후에 종이컵을 댄다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편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붕대로만 살짝 감아드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거의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포경 수술과 함께 이제 다른 수술도 같이 동시 진행이 가능한데, 포경 수술과 배부신경 차단술, 조로 수술도 같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포경 수술과 진피를 이용한 확대 수술, 포경 수술과 필러 시술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경만곡증이 있다면 포경 수술과 동시에 음경만곡증 교정 수술도 동시에 가능합니다.